상부에 의도적인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처음으로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충북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가 결렬됐습니다. 심의보 윤건영 후보가 양자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점검 때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인터록 관리만 잘해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년 래퍼들이 충북에 뿌리 내리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처음으로 충북을 방문해 대선 공약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도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했는데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첫 행선지는 지난 선거 때 2번이나 방문했던 청주 육거리 시장이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특유의 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 달 남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말을 아꼈지만 공약을 하나하나 반드시 잘 지키겠다면서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를 많이 지지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오창 방사광 가습기 공사 현장과 국립소방병원 예정지를 잇따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창이 방사간 가속기를 기반으로 연구 중심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통령직 인수위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현안 대부분을 국정과제로 정해 발표하고 당선인은 같은 날 방문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한 건데 지방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다 보니 뒷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과 인연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충북을 찾은 당선인 곁에 나란히 서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을 톡톡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민심 정치라는 미명을 앞세운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만큼 선거 개입이 아니라 갈라진 민심을 모아 화합의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교육감 후보 3자 단일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구체적 논의도 없이 시간만 보낼 수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후보가 양자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3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둔다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3자 단일화를 하겠다던 충북교육감 도전자 셋 가운데 둘만 나란히 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진균 예비후보를 뺀 심의보 윤건영 양자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3자 단일화 합의 이후 열흘 넘게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은 논의조차 없었다며 이대로면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둘부터라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2일 이전에 결과를 보려면 오늘이 여론조사를 위한 데드라인이라며 즉각 선관위로 향했습니다. 결정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이 만나서 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 단일화의 문도 열어는 두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에 무게를 싣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고민해봐도 오늘 시점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균 예비후보는 3자 합의로 현재 진행 중인 정책 토론이 단일화의 과정이었다며 오는 월요일 3자 단일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자신을 빼고 발표한 단일화 여론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오늘 여론조사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감 3명의 도전자들은 앞서 3자 단일화를 전제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예정된 2차 정책 토론에는 일단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얼마 전 진천의 한 페트병 제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기계 점검 시 작동이 멈춰야 하는 산업안전파수꾼 인터록, 이 방호 장치가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인터록뿐 아니라 별도 이중 잠금 장치를 마련해 지키고 있는 도내 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안전 실천 방법과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1분에 1,300m, 1km 이상을 달리는 속도로 1,300개의 여성용 패드를 만드는 생산 라인. 가동 중인 상태에선 자칫 신체가 빨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작업자가 생산 라인을 감싸고 있는 문을 개방함과 동시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멈추는 기계.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준수해야 하는 방호 장치인 인터룩입니다. 작업자 보호를 위해 출입구 센서가 자동으로 기계를 정지시킵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에서 재가동 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꺼놓거나 센서를 테이프로 가리는 방식으로 기능 저하를 일으켜 결국 중대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작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의견에 반영된 거가 설치돼야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사고는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록이 정상 작동한다고 해도 위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입니다. 눈앞에 안전점검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기계를 그냥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장은 기계 점검 시에는 아예 자물쇠로 동작 버튼을 잠그는 락인 아웃 제도를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해 수십 년째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 라인당 3인 1조인 만큼 각자 좌물쇠와 열쇠를 소지하고 세 명 모두 좌물쇠를 열기 전까진 기계를 가동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다 스톱시켰기 때문에 스타트 시그널이라든가 모든 시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반 밀린 기계에도 별도의 인터록을 설치해 금형 소재가 얼굴 등으로 튀어서 다치는 일을 방지했습니다. 이상 정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이 인터록 장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서 무조건 스위치를 올려도 얘가 안 들어가요. 얘가 정확히 카바가 내려와야만. 위급 상황 시 당기면 기계를 멈추는 비상 생명줄과 지게차와 인도를 구분하고 건널목마다 모니터를 설치해 치임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 새로운 개선점을 찾고 안전수칙 위반 시 경영진, 관리자 등 누구든 불이익 받도록 명문화했습니다. 10년 무죄라는 그런 비전, 공장 비전을 설정해 놓고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쇄적인 산업 현장이 많아지며 연일 이어지는 사망사고. 도내 현장에도 안전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는 이 업체는 안전이 곧 생산이다라는 사업주와 직원들의 인식 전환부터 가장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중음악 가운데 힙합은 70년대 미국 빈민가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흑인들이 자유와 지역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태생이 지역성이 강한 음악인데요. 충북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힙합 그룹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헤쳐나가며 지역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심 번화가 지하에 자리 잡은 작업실. 작곡가가 드럼에 기타 사운드를 얹히고
전자피아노 키보드 건반을 몇 차례 누르자 금세 비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래퍼가 가사를 입히니 즉석에서 한 편의 랩이 완성됩니다. 3인조 청년 힙합 그룹은 충북에서 힙합 그룹이 거의 전무했던 3년 전 작은 공간을 빌려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관객들이 몰려올 정도로 인지도가 커질 즈음 코로나19의 타격에 예외 없이 설 무대를 잃었습니다. 공연이 엄청 잘 돼서 좀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좀 성장을 하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져서 처음에는 좀 암울했죠. 한참 힘들 때는 이제 투잡을 했을 때도 있고. 대중 앞에 설 수 없는 까마득해진 현실에서 창작가로 살아남기 위해 찾은 돌파구는 스스로 기업가가 되는 것. 온라인으로 각종 음원 발매부터 기업 로고송, 광고 음악들을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힙합 비즈니스였습니다. 크리에이터로 살아남기 위해서 CEO가 됐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가장 잘하는 건 음악을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랩으로 만드는 메시지, 그런 음악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들이 택한 길은 남달랐습니다. 유명 아티스트 섭외나 대형 자본을 들인 콘텐츠를 팔아 수익 창출만을 좇기 대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택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생존과 대중음악의 예술성을 증명해내는 두 과제를 특유의 음악 정체성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체 커리큘럼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례 없던 힙합 문화 예술 교육을 펼치면서 지역에서 힙합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단체의 이익은 물론이고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로컬 뮤지션,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역량을 사용해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까? 물론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자체 행사 같은 인프라 부족처럼 홀로 깨기 어려운 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회 공간을 메꿔나가면서 지역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진짜 많은 게 있지만은 서울에 없는 게 저는 청주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힙합 공연 보러 가자라고 했을 때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 와이어의 지하로 내려오는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힙합 특유의 솔직함과 지역, 공동체란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청년 대중음악인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과 청주 성폭력 상담소, 청주 YWCA 여성 종합 상담소가 힘을 모읍니다. 세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자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 법적 자문을 돕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동행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안 처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긴급 치료비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가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는 오늘 청주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나눔 마켓에서 쌀과 라면 등 생필품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5천만 원어치를 기탁했습니다. 청주시는 기탁받은 상품권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 1000가구에 나누어 전달할 계획입니다. 충무 소식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